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공식화하면서 여당과 정부 경제수장 간 갈등이 표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려했지만 사직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 수요일 이 자리에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 자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김성태 의장이 대신 나와 주셨습니다. 더 꽉 채워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핀치 있답니다. 네. 그런데 홈런 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설이 지금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서울시장 우리 당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우리 당 중심의 어떤 선거인다. 특히 후보들 중심의 어떤 그런 한바탕 그런 갱년대회가 벌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저도 뭐 그런 측면에서 내년 보궐선거는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우리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모든 걸 정치인들이 다 바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보여줬는데 잠깐 의견 한 번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상과 다르게 지금 트럼프가 선전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우편 투표 결과를 까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가 있겠지만 트럼프가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특히 대북 문제라든지 한미 관계 등 고려했을 때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게 더 이로울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정청래 의원님. 우선 대단한 트럼프다. 어떤 그래서 면에서?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의 분석은 바이든이 절대 우승, 절대 유리하다, 승리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 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여기를 거의 트럼프가 지금 승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쪽이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입장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럼프가 어쨌든 대단한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남북미 관계 속에서 기존의 톱다운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쩌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매우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중심주의, 미국 제일주의는 바뀌지 않겠지만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남북미 관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희망의 꽃을 한번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한 번 더 기대를 북미 조심스럽게 대화 해봅니다. 시도를 위해서는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더 좋은 것 같다. 당선된다면 네. 자, 김성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후보가 누구가 되든 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이전과 또 보유한 이후에 이런 한반도 평화 안보 관계는 정말 미국 측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 보호주의에 의해서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고 상업적인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 한반도를 바라본 시각이 컸기 때문에 네. 특히 이분이 재선이 된다고 해서 그런 기존의 인식이 변화되겠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또 다각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새롭게 아마 세워야 될 겁니다. 자, 미국 대선 얘기는 이제 뒷부분에 전문가들 모시고 다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정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산 심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사표 소동을 빚었습니다. 자, 국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돌발 발언을 했는데 먼저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는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될 때까지 제가 하던 예산안은 최대한 제가 대응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의 표명을 하셨다는 거죠? 예,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으셨겠지만 대단히 좀 무책임한 처사이다. 대통령의 참모의 역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들을 왜 스스로 주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사직서를 발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을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밖에서 보기에는 경제수장하고 여당 간의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의 의견을 저렇게 표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한 거죠. 속으로 어떠한 불만이 있어도 어쨌든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네. 대통령의 인사권과 대통령의 동선은 사실상 보완 사항입니다. 그것을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는데 즉각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저런 소동이 좀 벌어졌는데 네. 특히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의 수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네. 어쨌든 본인의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555조 국가 예산을 이제 심의해야 되는 당사자로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감정을 추스리고 어쨌든 예산 정국은 무사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회장님은 저 과정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전통적으로 보면은 정권 말기 현상들이에요. 특히 뭐 경제수장인 이 정부의 재정을 총괄하는 그런 경제부총리가 그것도 국회 어제 기획재정 소관 상임위에서 그 야당 의원이 그 사표 제출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냐 물어보니까 두 가지 다 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에 정청래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저 경제부총리가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렇게 직접 국회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예산 정국 아니겠습니까? 11월 말까지 예산 심의를 다 마치고 5일까지 이제 이뤄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정부 재정 당국자의 총괄 예산을 수행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지금 3억으로 인하하자는 게 그게 이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10억으로 이제 그대로 원래대로 현상 하기로 했죠. 유지된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 소신의 입장으로서 그걸 사퇴 입장을 번복하면은 대통령이 번복 뭐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그걸 번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인사권자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정치 쇼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도 아마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처신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아까 김성태 의장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주식의 그 대주주 요건, 그러니까 그동안은 10억 원, 그러니까 개별 회사의 주식 보유 액수가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거를 10억이 아니라 3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하자. 2년 정부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막판에 여당과의 조정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물론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억이 아니라 원래대로 10억으로 간다. 근데 돈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 있는데 왜 민주당은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부든 민주 뭐 진영의 정부든 간에 똑같은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나라의 곳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항상 보수적으로 정책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상 세금을 올리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뭐 4차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좀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 마당에 세금을 더 걷어간다 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만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코로나가 2년 전부터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런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위기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세금 더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정 당국에서는 좀 이렇게 그런 측면을 봐서 정무적 판단과 좀 유연한 이렇게 좀 대응이 좀 필요했는데 좀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장께 이거 여쭤볼게요. 예. 이번 건도 그렇고 예전에 그 재난지원금도 원래 홍남기 부총리는 하위 70%에만 주기로 했었는데 또 민주당이 전체 다 주는 걸 또 얘기해서 또 조정됐지 않습니까? 경제수장이 추진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무력감에 빠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서는 때로는 정부의 국감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로서는 원래 당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시시각각 그 민심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그걸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기본 습성이 있어요. 네. 그걸 굳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 당국의 총수인 경제부총리가 그러면은 자기 소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결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래 놓고는 또 금방 물러서 버려요. 그냥 당정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그냥 프레스를 가해보면 금방 그냥 꼬리를 내려버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두세 달 논란의 결론은 누군가는 그 진정성을 담아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이제 자신이다. 그런 소신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통령한테도 사표를 냈고 또 사의를 표명했다. 뭐 그랬으면 그걸 소신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건 또 뭐 대통령이 또 이 사표 이거 반려하니까 금방 대통령 인사권자 의견 따르겠다 그러고 언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렇다면은 아까 정청래 의원도 좋은 지적을 했어요. 다른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555조의 그 수많은 국민의 혈세 예산을 처리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사의 표명 이 논란을 벌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대단히 크게 나무라고 야단을 치도 될 일이에요. 자, 근데 오늘 예결위에서도 또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회의장에서 사의 표명하신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 김답 빼버린 겁니다. 곧 떠나겠다나 하는 분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다. 누군가 이렇게 좀 책임 있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의 표명도 한 것인데 이거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조율을 하고 단일화를 만들어서 당정이 단일 대우를 만드는 것이 당정 협의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설령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승복하고 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짜고 치는 정치쇼냐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여당 내에서는 공직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다 이런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두 분도 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경제부장을 바꾸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령 나중에 바꾸더라도 지금은 이제 12월까지는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리 경제수장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국가 예산이지만 그것은 국민의 재산이죠. 국민의 세금이고.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제 책정할 때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소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국민적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은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토의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나 그만두겠다라든가 문을 박차고 나간다든가 이것은 경제 수장으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아까 대통령 인사권 뜻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야당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을 가지고 이건 뭐 사실상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이기 때문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든 저렇든 앞으로 한 달 안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결기를 가졌다는 그런 정치적 의미를 본인은 확보했으니까 그 대신 뭐 좀 이런 거는 부적절한 모습이에요. 국민들이 내년도 예산을 책임지지 못할 그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우스운 일이잖아요. 조금 전에 그 청와대 관련해서 3명의 실장을 불러서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비서실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년 재보선에서 과연 후보를 내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비서실장한테 물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내년 4월 재보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자,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까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당의 후보 공천 여부를 물어봤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냐 또 뭐 시비를 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런 질문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미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미안한 일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필요하면 헌법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원들에 의해서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당의 헌법을 바꾼 거죠. 한번 정한 것을 절대 바꾸면 안 된다.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나 당지부득에서는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수도 서울에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것을 안 내는 것이 그러면 또 서울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옳은 일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의 이제 판단을 맡기겠다. 이제 이래서 후보를 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자, 조승태 회장님. 예, 뭐 좀 전에 미국 대선 지금 중간 개표 과정에서도 트럼프는 허풍장이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밝혀지고 있듯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상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는 야당 국민의힘이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그 성추행 그 사건으로서 결국은 자신들이 보궐선거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당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죠. 그 아름다움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정말 새로운 인식을 가져가는 그런 큰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 부산시장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다시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추는 거 이거는 너무나 민주적인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맞지 않고 더군다나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실상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치 문화에 국민들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성숙한 모습은 변화된 정치가 국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참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한 건 두 분이 내년 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자꾸 일컬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질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 의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